친구야,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인물 한 명 데려왔어. 이름이 박종규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좀 무시무시해. 피스톨박. 이름만 봐도 느낌 오지? 권총 차고 다니면서 장관 얼굴까지 때렸다는 그 사람이야.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10년 넘게 경호실장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인생이 진짜 드라마야. 처음엔 그냥 술이나 마시던 별 볼 일 없는 하사였거든. 근데 한마디 말 한 번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 박종규는 1930년에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어.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가족 다 같이 일본 도쿄로 건너갔대. 그래서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 해방되기 직전엔 일본 육군 항공학교까지 나와서 일본군 하사로 잠깐 복무하고 1945년 광복 맞고 한국으로 돌아와. 그리고 2년 뒤에 국군에 들어가서 또 하사로 시작해. 근데 이때 박종규 진짜 답이 없었어. 육군본부 정보과에서 일했는데 인생이 너무 한심하다고 느껴서 맨날 술만 마셨대. 심지어 한 달치 활동비를 전부 술값으로 날려버린 거야. 요즘으로 치면 회사 카드 다 긁어서 밤새 술 마신 거지. 진짜 큰일 났다 싶었겠지. 징계 받으면 끝장이니까. 그렇게 부대 구석에서 내 인생 망했다 하면서 풀 죽어 있었는데 한 상관이 다가오더래. 그러더니 돈 다 썼다고 한 달 내내 놀면 안 되지. 이 말 한마디 던지고 가더라는 거야. 징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다독여준 거지. 그 상관이 누구였냐면 바로 박정희였어. 그래, 우리가 아는 그 박정희. 박종규는 그날 마음을 정해. 아, 이 사람을 내 주군으로 모시겠다. 이 사람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 그러고 며칠 뒤에 박정희가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부사관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공부해서 장교가 돼봐. 이 한마디가 박종규 인생을 완전히 바꿔. 그날부터 진짜 미친듯이 공부했대. 군 생활이 얼마나 빡센지 알잖아. 몸은 녹초가 되는데도 밤새 책을 잡고 있었던 거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세계 국어를 다 팠고 경제학, 심리학, 군사학까지 가리지 않고 다 읽었어. 이 공부가 나중에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가 진짜 포인트야. 잠깐만 기억해둬. 심리학을 공부하니까 사람 마음을 빨리 읽게 되고, 경제학을 공부하니까 시장 흐름이 보이고, 군사서적을 읽으니까 전술 감각까지 생긴 거지. 결국 몇 년 뒤 육군 종합학교 들어가서 장교로 임관해. 하사 박종규가 드디어 장교가 된 거야. 그리고 임관하자마자 625 전쟁이 터져. 보통 사람한텐 위기지만 박종규한텐 이게 기회였어. 갈고 닦은 실력 다 발휘해서 큰 공을 세우고 리더십까지 인정받아. 이때부터 박종규는 그저 그런 군인이 아니라 쓸만한 장교로 떠올라. 자, 이제부터가 진짜야. 박종규 인생에 4번의 위기가 닥쳐. 첫 번째 위기 바로 516이야.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박종규도 당연히 같이 들어가. 근데 쿠데타라는 게 성공하면 권력자고 실패하면 사형이잖아. 그야말로 목숨건 도박이야. 박종규한테는 그날 장면 총리를 체포해라, 이 임무가 떨어져. 그래서 임시 총리 공관이었던 반도 호텔로 막 달려가는데 도착해보니 장면 총리가 이미 도망간 뒤야. 체포 작전은 실패한 거지. 근데 바로 그때 공관에 전화가 한 통 와. 누가 걸었냐면 미국 CIA 한국 지부장 실바라는 사람이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총리한테 물어보려고 한 전화였어. 근데 총리는 없고 박종규가 받은 거지. 여기서 박종규가 밤새 공부해둔 영어 실력이 터져. 실바한테 유창한 영어로 이번 쿠데타는 정당한 거사다, 이걸 설득해버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엔 미국이 인정 안 해주면
쿠데타가 절대 성공할 수 없었거든. 박종규 한 사람 덕분에 미군이랑 쿠데타 세력이 충돌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박종규는 516의 1등 공신이 돼. 이때부터 박종규 인생 완전히 핀 거지.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박종규를 청와대 경호실장에 앉혀. 이때부터 무려 10년이야. 이 시기 별명이 바로 그 유명한 피스톨박이야. 권총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진짜 거침이 없었대. 기분 나쁘면 군 장성들 폭행하고 장관 얼굴도 손바닥으로 갈겼다는 거야. 경호실장이 장관을 때린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나름 필요한 인물이었어. 왜냐면 정권 초반에 일부 장성들이 박정희를 우습게 봤거든. 야, 너 옛날에 내 부하였잖아. 이러면서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꼬고 보고하고 회의 중에 담배까지 피웠다는 거야. 박정희 본인이 뭐라 하긴 좀 그렇잖아. 근데 회의 끝나고 나오면 박종규가 그 사람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서 그냥 두들겨 패버렸대.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다음부턴 박정희 앞에서 깍듯해질 수밖에. 일종의 해결사였던 거지. 당시 권력 빅사가 있었어. 경호실장 박종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박종규였어. 한 번은 김영욱 중정부장이 박종규 쪽 여비서를 간첩 수사 명목으로 잡아간 적이 있어. 박종규가 이 얘기 듣자마자 바로 김영욱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당장 사람 내놔 하면서 권총까지 꺼냈대. 중앙정보부장이 살려달라고 빌었다잖아. 상상이가? 근데 이 무시무시한 박종규를 유일하게 안 무서워하고 오히려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야. 육 여사가 박종규를 왜 싫어했냐면 박정희 대통령 여자 문제로 속을 많이 썩이고 있었는데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박종규라고 본 거지. 그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홍종철이라는 분을 불러서 이 사람 더는 곁에 못 두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해. 홍종철은 박종규 가족들의 이권 문제, 인사청탁 같은 비리들을 싹 다 모아서 대통령한테 보고해. 이걸 박종규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그날로 권총 차고 홍종철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총까지 쏴버려. 홍종철은 다쳐서 입원하고 이 얘기가 청와대 기자실까지 다 퍼져버려. 겉으로만 보면 박종규는 그냥 폭력만 휘두르는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지. 근데 사실은 누구도 안 보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었어. 1960년대 서울이 사람들로 미어터졌잖아. 지방에서 다 올라오니까 집이 모자라서 난리였어.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서울 외곽에 새 도시를 만들기로 해. 김현옥 서울시장이 그 일을 맡게 됐고 시장이 헬리콥터 타고 서울 상공을 돌면서 여기를 개발해야겠다 하고 정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박종규가 서울시장이랑 담당 공무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저녁 푸짐하게 차려주면서 슬쩍 물어보는 거지. 어디를 개발하실 거예요? 시장이 비밀이라면서 조용히 알려준 그곳이 바로 지금의 강남이야. 박종규는 그 길로 나가서 강남 땅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 결과가 어땠냐면 압구정동 땅값이 1년 만에 15배가 뛰었고 1980년대 초에는 무려 2000배가 올랐대. 박종규는 이때 번 돈으로 다음 권력자를 미리 매수하기 시작해.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당시 떠오르던 신군부 핵심 인물 하나였어.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 지금 누리는 권력에 만족 안 하고 다음 권력까지 미리 깔아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날이야. 박정희 대통령이랑 유경수 여사가 같이 단상에 앉아 있었는데 제1교포 문세광이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쏴. 그런데 그 총탄 중 하나가 하필 유경수 여사 머리를 관통하고 말아. 그 순간 피스톨 박이라 불리던 박종규 손에서 권총이 그냥 미끄러져 떨어졌대. 10년 넘게 권총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사람이 정작 진짜 중요한 순간엔 아무것도 못한 거지. 이 사건으로 박정희의 절대적인 신임도 흔들렸고 10년 넘게 이어진 경호실장 자리도 그렇게 끝나. 근데 박종규 여기서 안 무너져. 4년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1978년에 마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1979년엔 대한체육회 회장까지 맡아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야. 근데 그해 10월 26일 그가 평생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총탄에 서거하셔. 박종규는 박정희 없는 정치는 의미 없다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마. 세 번째 위기, 신군부의 숙청이야. 1212 거치고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 핵심 인사들을 부정축제자로 몰아 숙청을 시작해. 다른 사람들은 100억 넘게 토해내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해야 했어. 근데 박종규는 이미 신군부 핵심이랑 친했거든. 그래서 77억 원 그냥 군말 없이 척 내놨대. 박종규한텐 77억은 사실 푼돈 수준이었고 이 정도면 다음 정권에서도 잘 봐주겠지 하는 일종의 정치 자금이었던 거야. 전두환 대통령도 잠깐 휴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좋은 자리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해. 그리고 정말로 4년 뒤 그 약속을 지켜 1984년 박종규를 IOC 위원으로 만들어주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도 앉혀. 박종규는 그때부터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녀. 스위스 로잔 IOC 본부 가서 각국 위원들 만나고 서울올림픽 홍보하고 국내에선 욕도 많이 먹는 인물이었는데 국제 무대에선 진짜 한국 대표 체육 외교관 대접받았어. 여기서 또 빛을 보는 게 그 옛날 박정희 말 듣고 밤새 공부했던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야. 40년 묵은 공부가 이때 터지는 거지.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위기, 이건 진짜 못 피해. 1985년 55세라는 젊은 나이에 박종규는 암 진단을 받아. 다들 이 사람은 또 이겨낼 거야 했지만 이번엔 못 일어났어.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나. 화려하게 살았고 권력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강남 땅으로 어마어마한 부도 쌓았는데 끝은 정말 허무했지. 친구야 어때? 박종규라는 사람 권력의 빌부터 살았던 야비한 인물로 볼 수도 있고 시대를 미리 읽어낸 현명한 인물로 볼 수도 있고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거야. 너는 어떻게 느꼈는지 댓글로 꼭 한 줄 남겨줘. 다른 사람들 생각이랑 비교해보는 게 이런 영상의 진짜 재미거든.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